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고 뜯어 고치기까지 했다. 이 문제의 파장, 결국 오늘 대통령 사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 정도 사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 향후 전국 상황도 진단해보겠습니다. 네, 이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고요. 이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네,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네. 오늘 대통령 사과 발표까지 일련의 일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참담하고 허탈한 마음입니다.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네. 하루빨리 이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백히 검찰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를, 그 의혹들이 규명되기를 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네. 이 사실 오후 4시니까 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서 이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대목까지는 이제 인정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2부에서는 저희가 야당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진상규명을 할지 방법론에 대한 이제 고민이 또 여야가 공유해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오 의원님은 이게 일반적인 검찰 수사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오늘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태블릿 PC와 관련된 것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 내용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해외에 출국되어져 있는 최순실 씨와 그 모녀를 어떻게 소환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갖고 소환 절차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권을 무효화한다거나 인터폴 수사 협조를 청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관련돼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최순실 씨가 귀국한 후에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또 최소한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그럼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이게 가당하냐 이런 이제 질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병우 수석 당연히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국민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 및 사회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의 상황에서 민정수석의 기능은 상실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모든 책임에 대한 모든 부분들만 따져도 우병우 수석이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충분히 저는 사퇴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본인이 하루빨리 사퇴하고 그 짐을 더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대통령의 짧은 사과, 아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은 이제 녹화된 사과였다. 이런 이야기도 또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사과가 적절하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들이 이제 여러 부분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감성적 사과는 이루어졌으나 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후자의 부분은 일정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슨 이게 녹화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냐 이런 표정이나 제스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청와대가 또 뭐 검찰이 이런 의혹들을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동안 금기시 됐을 뿐만 아니고요. 뭐 어느 정권도 이건 굉장히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이 뭐 탄핵, 하야 이런 좀 극단적인 단어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국정 운영 제대로 될 것인가 지금 여당 입장에선 상당히 좀 걱정되는 대목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한 15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네. 저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네. 뭐 탄핵하야 이 부분은 좀 너무 앞서간 부분이 아닌가. 네. 뭐 정청래 전 의원이 그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늘 뭐 그랬다시피 이것이 뭐 마찬가지로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네. 야당도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뭐 규명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또 다음 절차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사실 명운을 걸다시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그 사실규명이 뭐 선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사과 내용을 보면 이 민심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 오랜 지인이 연설문을 고쳐줬는데 이게 대통령 당선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민심의 청취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집권 여당도 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뭐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어차피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고,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 의혹이 어떤 그 진실로 규명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좀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뭐 모든 혐의 사실들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당이 뭐 그것을 뭐 가로막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기 또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죠. 이 이정현 대표가 자신도 연설문을 작성하기 전에 친구 등 지인에게 물어보고 쓴다. 이게 이제 대통령 옹호 발언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당 대표의 이 대통령도 사과를 준비하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조금 이 희석시키는 그런 대목이다 보니까 비판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당청 관계 소통이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내용들 발언들을 쭉 전체를 이제 문맥상 봤는데요. 네네. 당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기자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게 뭐 꼭 친구한테 그것을 뭐 물어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의 얘기도 듣고 문학인의 얘기도 듣고 또 뭐 일반인들의 얘기도 듣고 친구한테 얘기도 듣고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본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할 때 참고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인데요. 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때는 좀 그것이 적절치 못한 어떤 발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대통령 이 사과에는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는 건 뭐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대환영할 문제인데 왜 최순실 씨의 얘기만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뭐 청와대 내부에 있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말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청와대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친분이 있는 친한 어떤 외부인에게 그것을 뭐 이렇게 검증받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조언받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뭐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 또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모든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뭐 야당을 이제 차치하더라도요 여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쓴 소리, 날선 소리들이 나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의 발언도 전해졌습니다만 이 김용태 의원도요 이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고 있던데 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탈당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네네. 당장 탈당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논란을 증폭하는 것보다도 일단 최순실과 관련돼 있는 모든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검찰 수사 이후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특검 내지는 국정조사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통령 사과가 이제 연설문을 고친 대목까지 인정이 됐지만 네. 사실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청와대 인사에 과연 개입했는가 네. 혹은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도 사전에 공유하고 있었는가 이게 국가 기밀이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이 대통령께서는 이 비서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그랬고 네. 그 이유는 그만뒀다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2014년 3월 이 드레스덴 선언까지는 공유가 된 걸로 지금 보도에서 네.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길 사안이다 보니 대선 전국에까지 좀 이 여당에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죠. 네네. 국민들 민심이 이미 굉장히 큰 지금 한 달여 정도 최순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네. 온 국가가 지금 국민이 다 당황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고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네. 그것 의혹 하나 남김없이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나요. 혹은 네. 또 이제 그 부친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이 근거 없는 의혹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는 사이지만 절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연설문을 취임 이후에까지 고쳐줬다. 인정한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네. 증거가 없었으면 이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청와대에서도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포함한 모든 비서진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혹을 남김없이 밝힐 의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검찰 수사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운영위에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관련 질문에 봉건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네.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했는데 알고 그렇게 답변했으면 이게 또 위증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이원종 비서실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진위 여부는 제가 파악할 길이 없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알면서 그런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고요. 네. 모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 네. 내부의 어떤 조직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발언과 관련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진에서도 책임질 부분들이 있다면 네. 저는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아까 책임을 이제 무겁게 느낀다고 처음에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요. 이게 네. 지금 아직 초기 단계가 되는 것인지 이제 수습 단계로 곧 접어들 것인지 국민들이 모두 참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 해결에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루빨리 해결되기가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야당, 조금 전에 여당 의원들의 이제 입장 들으셨는데요.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연설문 유출 파문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전국을 진단해 볼 텐데요.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4시에 2분간 녹화로 진행된 기자회견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사과 어떻게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국정 운영에 뭔가 새로운 구심을 점을 잡기에는 미흡했고요. 네. 오히려 상황을 또 악화시킬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은 몰랐는데 비서 몇 사람들이 혹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잘못을 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자랑낼 수 있을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도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인데 그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 굉장히 저도 걱정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늘 내용에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본인을 도왔던 인연으로 대통령 연설이라든가 홍보 관련해서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에서 비서진 보좌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떠났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됐지만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지적됐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는 어느 부분이 과연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졌어야 되고 네.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 같은 것도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서요. 이게 오히려 조금 오히려 지금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아닌가 분위기가 좀 악화되는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차라리 좀 많이 했어야 할 사과가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뉘앙스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사과는 이 사안을 덮기에 부족했다는 말씀이시면 앞으로 이 청와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어느 한 사안에 걸려있는 문제라면은 그 부분만 관련해서 책임을 지거나 도련내거나 할 건데요.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설문이라든가 청와대 관련 문건만 하더라도 몇 개의 문건이 유출됐다면 그걸 사고로 치고 해결한다고는 할 수 있겠죠. 네. 또 문건 유출만 관련한다면 또 거기에 한정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문건 유출 파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네. 비선 실세 논란, 미르재단 이런 문제에 관한 논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의혹에 대한 이제 다시 또 이제 확인 여부, 수사 문제까지 같이 결부가 돼 있죠. 더 길게는 이전에 나왔던 청와대 몇 인방이니 무슨 십상시니 네. 밖에 실세니 이런 문제까지 소급하게 돼가지고요. 네. 지금 청와대 전체 시스템,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이 작동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여기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어서 어떻게 잘라내고 할지 저는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은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부분에서의 뭔가 쇄신책을 내야 된다. 그래도 과연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 2014년 말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야당 의원이 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네. 박관천 경정 얘기가 나올 때 박 대통령이 당시에 이게 유출 내용은 찌라시에 불과하지만 이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오늘 사과에서는 본인이 유출했다고 인정하신 셈이잖아요. 최소한 연설문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법적 조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도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처벌 대상을 누구든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여기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스태프들이라든가 다른 일반인들의 유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대통령도 포함되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을 적용시킨다면 대통령도 대상이 되는데 단지 이제 현재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연 당장 그런 법의 처벌 대상이 될지 이것은 조금 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지적하셨던 2년 전에 지금 이제 십상시 관련 문건뿐만이 아니라요. 네. 바로 몇 개월 전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 네네. 감찰 진행 과정을 언론에 짧게 얘기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징계 대상 논란이 되면서 본인이 결국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국정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이었다면은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도 추가로 어떻게 보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봐야 되고 네네. 또 추가 증언에 따르면은 내일 저녁에 정호성 비서관이 직접 문건을 가지고 최순실 회장을 찾아갔다. 이런 증언도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이모 씨의 인터뷰를 정리한 보도가 있긴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원장님 그러면은요. 어쨌든 이게 내년이면 대선 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뭐 탄핵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포털에 실검으로 올라 있고요. 새누리당,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 탈당이 또 언급되는 상황인데 향후 전국에 어떤 파장 미치겠습니까? 일단 먼저 어제 던졌던 개헌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좀 불가능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개헌 관련 얘기입니다. 네. 어제 일단 개헌 정국이 이제 앞으로의 전국을 돌파할 정국의 핵이 될 거라 했었는데 네. 대통령이 어제 오전 주도하는 10시에 개헌은 물 시정연설에서 건너갔다 와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오늘 저녁에 아마 추가로 관련 방송에서 추가 자료가 나올 걸로 보고 네. 내일 반응을 봐야 될 것인데요. 아. 여당 내부에서도 이 상태로는 좀 당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정현 대표는 상당히 상황을 조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문건 정도라면은 뭐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 조금 네. 봐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인데 당 대표가 봐달라는 것하고 대통령이 봐달라는 것하고 차이가 크죠.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문건 몇 개를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선 실세 문제에 대한 확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응대하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응대하기 전에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이 더 일파만파로 확산돼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매일 매순간 새로운 뉴스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니까요.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인데요. 더 지켜보도록 하죠.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